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정권의 안보 정도를 시작하겠습니다. 자, 이미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지만은요, 이 추경 예산안이 오늘 주말인데도 불구하고 국무회의를 별도 열어서 최종적으로 딱 통과시켰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말이죠, 여러분들 뭐 소비자 쿠폰 이거 15만원 미니멈, 모든 국민한테는 미니멈이 15만원이요 그리고 최고 55만원까지 집행이 됩니다. 이거요, 그래서 당선 사례금이다 라는 말까지 나올 정도가 되는 거예요. 예. 자, 그래서 요 관련 내용을 자세히 말씀드리겠는데, 우선 이거와 관련해서 문제가 되는 게, 이게 이제 우리가 그동안에 얘기하면 전 국민 대상으로 똑같이 나눠준다, 이게 너무나 문제가 많다 하다 보니까 그나마 조금씩 이제 차등을 둬서 지급하는데, 문제는 뭐냐, 이렇게 지급할 경우에요, 추경 예산 32조 이거를 지급하면 연말에 국가 채무가 1300조로 늘어납니다. 지금 뭐 1000조로 살짝 넘어갔잖아요. 이게 1300조로 예산 적자 규모가 그만큼 늘어난 거예요. 국가 부채가 늘어나는 거예요. 적자가 쌓이고 쌓여가지고. 야, 그러니까요, 이 문재인 정권 5년 사이에 400조가 넘게 늘어났는데, 윤 정부에서는 그 채무를 아주 철저하게 통제를 했습니다. 그래서 1000조 살짝 넘어가는 걸로 유지가 됐는데, 한 1100조 맥시멈. 이게 말이죠, 금년 한 해 동안에 이제 한 200조가 더 늘어나서 200조가 늘어나서 1300조로 국가 채무가 늘어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큰 문제가 있습니까? 자, 그런데다가 지금 5천만 원 정도의 지금 채무를 가지고 있는 7년 이상 이런 사람들은 아예 요 채무를 불태워버려요. 없애버려. 이걸 없애가지고 이 배드뱅크를 만들어서 전부 다 흡수시킨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채무가 다 늘어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이 점을 지금 야당에서는 강력히 비판한 것이고, 예, 또 하나는 뭐냐, 자, 윤석열 정부 특검 탄핵 노래 부른 거 이거를 떠나서 말이죠, 검찰, 경찰, 감사원, 그 다음에 용산 대통령실의 특활비, 이거를 싹 제로로 만들어 봤잖아요. 요 제로로 만든 특활비를 완전히 100% 살리는 거예요. 왜 100% 살리냐? 지금 얘기인즉슨 숫자만 갖고 본다면 절반만 부활하는 건데, 왜 절반 부활하냐? 아니, 벌써 전반기 갔잖아요. 6개월 지났잖아. 그러니까 이게 남은 6개월 동안 절반 100% 다 살리는 거예요. 이러니까 이 특활비를 가지고 지금 우리 야당에서는 난리를 피는 것이고, 요 특활비를 부활하다 보니까 이재명 장남의 요 결혼 축의금, 이게 다시 또 인구의 회자가 되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야, 참 기가 막히죠. 예. 자, 그래서 요 특활비와 그 다음에 이제 이 추경 요 관련된 문제점을 여러분께 짚어드리도록 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미국에서 미 법무부가 지금 SNS에 글들이 엄청 올라가고 있어요. 지금 이제 트럼프가 얼마 전에 자, 특검을 임명해서 본인의 대선 선거 부정, 이게 중국 개입했다는 거 아니에요? 요거를 파헤쳐라, 이렇게 지시를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법무부가 말이죠, 이제 미 법무부가 공식적으로 그야말로 이 부정선거, 전 세계의 부정선거 의혹을 조사하기 시작했다, 이런 SNS 글들이 온라인 커뮤니티에 쫙 돌고 있습니다. 쫙 돌고 있어요. 자, 그래서 전 세계의 선거 부정을 다루다 보니까 한국도 여기에 대상이 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협조 대상 국가에는 영국, 독일, 이스라엘, 일본 같은 기존 동맹국 플러스 한국이나 우크라이나, 대만과 같은 민간국도 포함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전망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미 법무부가 전 세계 부정선거 관련 요 실태를 조사한다, 요게 이제 빅뉴스로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요, 이재명과 관련해서 지금 최근에, 그러니까 나머지 일반 재판은 뭐 전부 다 중단시켰으니까 사실 의미가 없어요. 지금 남아있는 게 이재명의 경우는 이제 외환죄. 왜냐면요, 외환죄와 관련해서는 우리 시민단체에서 이미 여러 군데가 고발 조치를 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헌법상의 규정에 따라서 외환죄는 현직 대통령이라 하더라도 이 불소추 특권에 해당이 되지 않아요. 예. 자, 그러다 보니까 이 외환죄와 관해서 국민청원 캠페인을 박주현 변호사가 적극적으로 전개하고 있어요. 그리고 서민민생대책위에서도 이 국민청원을 이미 국회에 한 바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거 한 달 동안에 말이죠, 5만 명이 넘어야 국회 소관상임위에서, 뭐 이거는 당연히 법사에 속하겠죠, 소관상임위에서 국회 차원에서의 입장을 밝히게 되어 있는 겁니다. 자, 이게 뭐 5만 명 넣는다 하더라도 그야말로 깔고 뭉개버리면 우원식 앉아 있는데 무슨 대책이 있겠습니까? 많은 여하간 관련 법규에 의하면 입장을, 국회 차원의 입장을 내놓게 되어 있다 이거예요. 예.
자, 그런데 이게 강제권은 없어요. 이제 그만큼 이제 이미지 타격은 이제 불가피하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아이고 민주당이나 이재명이가 무슨 이미지 타격 같은 거 신경 쓰겠습니까? 막말로 얘기해서 그 정도가 되면 이렇게 파렴치한 특검 탄핵 그리고 방탄 입법을 하겠습니까? 자, 그러나 어쨌든 간에 법이 허용된 절차 안에서, 법이 허용된 그 안에서 가능한 일종의 이제 그 투쟁의 한 수단으로 이 이적재 청원을 우리가 좀 활용해야 되겠다. 그래서 반드시 5만 명이 넘는 서명이 국회 차원에서 이루어지도록 노력을 해야 될 것이 아니냐. 그런 측면에서 제가 여러분께 보도를 해 드립니다. 예. 자, 그리고 말이죠. 예, 그리고 또 하나는요. 지금 여러분들께 이제 이미 말씀을 드렸지만은 지금요 이 호남 지역 교수들이요 이번에 그 부정선거 문제와 관련해서 입장을 발표하고 있어요. 이것도 시간이 되는 범위 안에서 여러분께 자세하게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요 우선 미 법무부가 전 세계의 선거 부정 의혹을 조사하기로 하고 착수가 됐다. 이게 SNS에 지금 많이 나오고 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 지난 6월 말부터 시작했는데 미국을 비롯해서 전 세계 주요 선거 부정 의혹을 전방위로 조사하겠다는 공식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이것은요 트럼프 대통령 행정명령 지난 3월이 되겠습니다. 행정명령 이후에 처음으로 해외 선거 개입 가능성까지 포함한 광범위한 수사 착수를 의미하는 거가 되어 있는데, 미 법무부 발표의 주요 핵심 내용을 말씀을 드리면 조사 대상을 이제 확대한다. 그래서 미국의 연방이나 주선거뿐만 아니라 외국 정부 또 개인 그리고 기구가 미국 선거에 영향을 미쳤는지, 예, 이게 외국 정부나 외국의 개인, 외국 국제기구 이런 데 있죠. 하여튼 외국의 이제 그 민간 기구 이런 데서 미국의 선거에 영향을 줬느냐, 그러니까 미국 선거에 쉽게 얘기해서 개입했느냐, 이런 문제도 수사 대상으로, 조사 대상으로 넣겠다. 자, 그래서 전 세계 선거에서의 부정선거 또는 정보 조작 정황도 전부 다 포함해서 조사하겠다. 이렇게 밝혔고요. 중점 조사 항목은 그럼 뭐가 되겠느냐? 전자 개표기하고요. 온라인 투표 시스템의 조작 가능성이 중점 조사 항목으로 되어 있고, 두 번째로는 외국의 정보기관이라든가 또는 해커의 개입 여부, 그리고 세 번째로는 빅테크 기업, 그리고 SNS 기업을 통한 여론 조작이 있었는지도 중점적으로 조사할 예정이다. 자, 그리고요 협조 대상 국가로서는요 1차적으로는 영국, 독일, 이스라엘, 일본과 같은 기존 동맹국이 되겠고, 한국이나 우크라이나 또 대만과 같은 민간 국가도 포함될지 여부는 추후 상황을 봐가면서 결정한다. 이런 지금 SNS 글이 올라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국제 수사망 확대가, 국제 수사망이 이렇게까지 확대되는 의미는 바로 뭐냐? 과거보다도 최근 들어서는 사이버 공간과 AI를 통한 선거 개입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졌다. 따라서 미국은 자국 선거는 물론이고 타국 선거에서의 불법 행위도 자국에 대한 안보 문제로 간주하고 있는 경향이 커지고 있다. 따라서 해외 정치인이라든가 기관, 플랫폼도 조사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미 법무부는 시사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로서는 지금 그러면 우리 한국 부정선거도 미 법무부에서 조사할 수 있겠느냐? 이게 이제 제일 큰 관심거리가 될 수밖에 없는데요. 현재로서는 한국이 조사 대상 국가로 명시되어 있지는 않지만 이런 아래와 같은 경우에는 좀 간접적으로 포함될 여지도 없지 않아 있다. 이런 조심스러운 전망이 나오고 있어요. 그건 바로 뭐냐? 한국 내 특정 세력이라든가 기관이 미국 선거에 개입했다고 하는 정황이 있을 경우, 두 번째로는 한국 선거에서의 조작 기술 그리고 인프라가 미국과 연결된 경우, 세 번째는요 미국 내 한인단체나 플랫폼이 허위 정보를 유포하거나 또는 기부법 위반 혐의를 받는 경우, 이럴 경우에는 한국도 포함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앞으로 말이죠, 이 미 법무부의 이 조사 대상에 우리 한국이 들어갈 경우에는 한국의 선거 시스템이라든가 특정 정당이라든가 한국 내 기술 인프라에 대한 조사도 가능할 것이 아니냐. 그럴 경우에는 한미 관계와 국내 정치 지형에도 상당한 파장이 야기될 수 있다. 예, 이렇게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미 법무부의 이 조사 동향, 자, 이런 것들은요 기회가 있을 때마다 여러분께 빠짐없이 보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그리고요 지금 이제 이재명 그러니까 이제 외환죄 관련 이재명 탄핵 청원이 되겠습니다. 자, 이 박주현 변호사가 올린 SNS 글인데요. 국내법상 외환죄
그리고 유엔 안보리와 같은 국제법을 어긴 이재명 탄핵에 대한 엄청난 열정을 보여주십시오. 그래서 이재명 탄핵죄, 그러니까 대북 송금과 관련해서 청원을 했다. 그래서 7월 4일서부터 8월 3일까지 5만 명 동의를 목표로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박주현 변호사가 이렇게 이거를 갖다가 아주 상당히 열심히 이거를 지금 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우리 국민 여러분들께서도 이 박주현 변호사의 이런 활동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좀 협조해야 됐다. 그래서 이재명의 이 외환죄에 대한 의회 차원 우리 국회의 입장을 일단 받아내는데 목표를 해야 될 것이 아니냐, 이런 의견이 지금 압도적으로 크게 제기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요, 이 외환죄 탄핵 청원과 관련해서는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지금 이제 이 일정을 보면요, 7월 4일 바로 어제서부터 시작해서 8월 3일까지 한 달간 하는데 이게 5만 명이 넘어야만이 상임위로 넘어갑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 상임위로 넘어가서 이제 국회 차원의 입장을 발표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 자, 그런데 이게 말이죠, 절차적으로 본다면 5만 명이 넘으면 관련 유관 상임위가 결정이 되고 거기에서 국회의 입장이 나오면 그게 본회의에서 의결이 되고 헌재의 판단을 받게 되는데 지금 글쎄요, 이게 절차가 어디까지 갈지는 참 매우 궁금한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네. 자, 그래서 7월 4일부터 8월 3일까지 우리가 적극적으로 5만 명을 넘길 수 있도록 서명 운동을 깔끔하게 지금 높여야 될 것이 아닌가. 자, 그래서요, 이 외환죄 요 탄핵 청원은요, 대표적으로 이 대북 송금 사건과 관련해서 청원을 시작을 한 겁니다. 자, 그래서 청원인은요, 김아무개인데 청원 취지는요, 서민민생대책위원회가 이 쌍방울 대북 송금 와 관련해서 이화영이가 최근에 대법원에서 확정 판결을 받았지 않습니까? 7년 8개월에 벌금 2억 5천만 원, 여기에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요것은 지금 이화영이가 이미 검찰 진술을 통해서 이재명한테 다 보고한 후에 승인받았다라는 진술을 하고 있고, 그리고 공범인 김성태 또한 이화영이가 보고 승인받았다라고 말하는 것을 들었다, 이렇게까지 나오고 있잖아요. 이러한 진술을 근거로 해서 이재명이도 깊숙이 개입한 것으로 보고 형법 제2장 외환죄의 죄 제99조 일반 이적죄에 해당된다. 이게 이제 청원의 취지로 되어 있어요. 자, 그래서 청원 내용을 보면 검찰에서는 지금 뭐라고 그럴까요? 대북 송금을 지시 승인한 혐의로 수원지법에서 1심 재판을 받는 이재명이가 대북사업 추진코자 경기도에 평화부지사라는 직책을 만들고 이화영이를 임명한 사실, 그리고 이재명은 대북 송금 승인한 후에 이화영 중국 출장을 통해서 이루어진 사실을 근거로 이재명을 사건 최종 책임자로 지목하고 있다. 예, 이렇게 지금 청원 내용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자, 그리고 2025년도 6월 5일 월 불법 대북 송금 사건 대법원 판결을 보면 이명박 정부의 2010년 5월 24일 대북 제재 조치, 이거는 아무리 인도적 사업이라 하더라도 정부와 사전 협의를 하지 않으면 지원은 불가하다. 이거를 어긴 것도 모자라서 북한의 미사일과 대량 살상 무기에 따른 금융 거래 금지를 골자로 한 2006년도 10월 14일 대북 제재 결의, 즉 유엔 안보리 1718호, 그 다음에 2013년도 안보리 이사회 결의 20945, 요거는요, 국제사회가 정한 합의와 약속임에도 이를 어긴 치명적 이재명의 부적절한 행위는 한반도와 동아시아의 평화, 국가안보, 그리고 국민의 안전마저 위태롭게 한다. 따라서 세계 평화 질서 파괴라고 하는 후한무치의 세계적 범죄는 대한민국 헌법 84조 불소추 특권에서 제외된 외환죄에 해당되기 때문에 국제 관례에 따라서 국회는 이재명 탄핵을 즉시 추진하는 것만이 국제사회에서의 약속을 지키고 그리고 국민 정서에 부합하는 길이다. 이렇게 입장을 내놓고 있습니다. 예, 자, 그래서 말이죠. 여기까지 해서 지금 국회 청원 미 법무부에 그다음에 지금 고발된 내용, 이런 걸 말씀을 드렸고, 이제 오늘 특검 조사와 관련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면, 지금 오전 상황 끝났죠. 지금 오후 상황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데, 자, 오전 수사에서는요, 여러분들 말씀드린 대로 이미 체포영장을 왜 방해했는지 요 부분을 집중적으로 물었고, 오후 조사에서는 지금 이제 이 외환죄 문제, 그 다음에 국무회의 문제,
국명의 적격성 문제 요거를 집중적으로 물을 계획으로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별 오늘 상황을 보면은요 9시 1분에 도착을 해서 9시 4분 3분 만에 티타임 없이 바로 조사가 진행이 됐다. 그래서 오전에는요 3시간 정도 조사가 진행이 됐다고 합니다. 3시간 정도. 그리고서 1시 7분부터 지금 오후 조사가 진행 중에 있다. 그리고요 조사는요 지금 이제 이 검사들 둘이 조사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특검보 2명이 현장에서 지휘를 하고 있고, 그리고요 지난번에 윤석열 대통령이 강조했던 경찰 박창환 경찰은 조사에는 참여하지 않고 옆에 배석원 상태에서 검사의 수사 내용을 보조하고 있다. 이렇게 지금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 수사 관련 내용 조금만 더 자세히 말씀드리면, 그래서 지금 경찰관을 갖다가 투입은 했지만은 조사에 임하지 않고 부장검사가 임한 걸 보면은 특검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윤 대통령의 요청을 받아준 꼬리를 좀 내린 것이 아닌가, 이렇게 판단이 되고요. 그리고 이제 변호인은 지금까지 말씀드린 4명이 변호를 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오늘 오차는요 설렁탕으로 떼었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오전 조사의 경우에는 박옥수하고 장우성 특검부인데, 박옥수는 검찰 출신이고 장우성의 경우에는 경찰 출신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사람들 둘이서 지휘를 했고요. 그리고 이제 부장검사 2명이 직접 조사에 임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전 신문의 경우에는요 김정국 부장검사, 조재철 부장검사가 직접 신문을 했고, 박창환 총경의 경우에는 조사실에는 들어갔지만은 직접 신문 안 하고 그 보조 자료 말하자면 보좌 역할, 지원 역할만 했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요 이 좀 조사량이 많기 때문에 다음번에 또 추가적으로 부를 가능성도 상당히 있다. 이렇게 지금 특검보 측에서 입장을 내놨습니다. 자, 그러면요 자세하게 그 오전 조사 할 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박옥수하고 장우성 특검보가 직접 참여해서 지휘하고 있고, 그리고 신문은 김정국 조재철 부장검사가 직접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박창환 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장 총경은 신문을 하지 않고 조사에 들어가서 지원을 하고 있다. 그리고 내란 특검에서는 오늘 오전 10시 29분에 브리핑을 열었는데, 조사량이 많은 점, 그리고 신속한 조사 진행 같은 수사의 필요성을 고려한 조치다. 그러니까 꼬리를 내리기는 내렸지만요 수사의 효율성, 그리고 가장 먼저 조사한 것은 체포 방해 의혹이었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요 그러니까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윤 대통령께서 그 경찰 조사 못 받겠다. 요거 좀 결국 그러니까 윤 대통령의 이런 이의 제기를 수용한 것으로 봐야 하느냐라고 하는 질문에 대해서 박지영 특검보 이 공보 담당이죠. 수사 효율성을 관점에서 봐달라. 김성태 김성훈 경호처 차장, 박종준 경호처장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진 등도 영향을 미쳤다. 자, 그래서 요거는요 지금 이 김성훈 차장하고 박종준 경호처장 요 조사는 검사들이 맡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도 검사들이 맡았는데 당연히 대통령 검사가 맡아야죠. 자, 그리고 특검은요 이 박정정장한테는 이제 조사를 맡기지 않는 대신에 조사실 내부에 배치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1차 소환 때와 마찬가지로 김정국 조재철 부장검사가 오늘 또 조사를 담당을 했고요. 그리고 박종경하고 구승기 검사는 조사실 안에서 자료 출력이라든가 세부 질문 보강과 같은 보좌 역할을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그 변호인은요 김홍일, 배보윤, 송진호, 최명성 변호사 4명이 조합을 지금 현장에서 지금 조력하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참 정말로 진짜로 말이죠. 많이 하여튼 묘하간 안타깝네요. 자, 그러나 지금 어떻게 하겠습니까? 자, 이 정도로 해서 이제 요 관련 내용을 여러분께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이제 이번에는요 특검과 이 추경과 관련해서 지금 특활비가 증액이 됐는데, 이 특활비 가지고 난리가 났습니다. 자, 그래서 총 말이죠 105억 원의 특활비가 살아났어요. 105억 원. 자, 그래서 이 중에 그러니까 이제 절반이 지났기 때문에 지금 이제 용산 대통령실은 81억, 그리고 검찰은 40억, 40억. 그러니까 이제 80억짜리가, 그 다음에 경찰은 31억짜리니까 한 15, 16억, 그리고 감사원이 15억이니까 한 7, 8억. 그래서
105억 원의 특활비를 완전히 살렸다는 거죠. 이게 얼마나 내로남불의 극치입니까? 이러다 보니까 민주당에서요, 특활비를 이렇게 살린 거에 대해서 검찰개혁 4법을 추진하고 있는 김용민, 민영배, 장경태, 이 사람들이 말이죠, 검찰 특활비를 부과한 거에 대해서 세게 지금 반발하고 나섰다는 겁니다. 세게 반발하고 나섰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단서로다가 지금 검찰 개혁 법안이 끝나고 나면 특활비는 집행한다. 이렇게 지금 조건을 갖췄다는 거예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벌써 검찰한테 특활비를 주느냐? 그러니까 우리 국민의힘에서 이건 후한무치이고 내로남불이다. 이렇게 밝히고 있지만은 지금 이제 민주당 안에서도요, 이 초강경파 이 사람들이 지금 난리를 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검찰 특활비는 검찰개혁 입법 완료 후에 집행한다. 단서를 달았다는 거예요. 검찰개혁 입법 완료 후. 그러니까 검찰개혁 4개 법안 이게 통과가 되고 나서 집행을 하겠다는 거죠. 여기에 대해서 우리 국민의힘에서 대대적으로 지금 채무탕감 정책도 비판하고, 그 다음에 특활비 살린 것도 강력하게 비판하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뭐 버스 지나갔죠. 해봐야 무슨 문제가 있겠습니까? 자, 이렇게 해서 본 방송은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